제가 그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체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들의 연료를 뭐 배터리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전기를 뽑았을 때도 전기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로봇팔 공작 기계에서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쪽 동작을 할 때는 뭐 저속, 중속, 고속이다 그러면 틀리게 전선을 작동을 함으로써 저속, 중속, 고속을 해서 변속기어 같은 거 없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식은 선풍기에도 사용될 수 있고 각종 가정용 모드 모터에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고요. 모든 부분에 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온도를 갖다가 특정 온도를 할 때 가동을 좀 강하게 하면은 그렇죠. 그 방안이 온도가 낮아지고 근본식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전선의 굵기가 좀 두꺼우면 전력이 충분히 흐를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강한 구동이 일어나겠죠.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리선을 합쳐놓은 형태. 그렇게는 파동 형식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구동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안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배터리가 10개가 있다 안에. 그럼 배터리를 방식이다 그러면 배터리 방식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판으로서의 배터리를 거기 이렇게 절연체로서 이렇게 딱 해놓고 전선 두 손만 연결해서 각 10개다 그러면 이런 게 10개다 20개다 그러면 각 두 손으로만 연결해서 뭐 쓰고 또 전기선으로 각각 연결해서 하나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선 또는 두 개에서 나오는 전선 강력한 구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3개 배터리에서 동시에 전선을 전력을 끌어내서 강한 구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2개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1개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각각 차별화시켜서 비행체를 구동하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수소하고 산소를 태워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를 태워서 가는 것은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연료 탱크가 따로 있고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곳이 있으며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에서 다 10개까지 뭐 자기 회사별로 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는 뭐 그 비행차가 이제 드론 비행차나 드론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를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조장소라고 저는 그걸 부르는데 연료의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그것이 이제 수소가 될 수도 있고 휘발유도가 될 수도 있고 경유가 될 수도 있고 LPG, 도시가스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연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우라늄 액상 분말과 수소, 산소를 태우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면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다 이제 경유를 섞어줄 수도 있고 해서 혼합 연료로 그런 식으로 가도 된다. 불황가스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2대1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폭발성 때문에 쓰지 못했던 부분을 중간 연료 조정소 이렇게 중간에 온도를 연료를 높여주고 수소 산소는 그렇죠 각각 따로 보관하면서 딱 그때 쓸 분량만 수소 산소를 섞어주는 이런 개념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난 고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아니다. 쓸 분량만 쓸 분량 우라늄 맥상 분말 해주고 수소 산소를 쓸 분량만 섞어주면 그렇죠. 그 엔진 구동 그걸로 엔진 구동까지도 가능하다. 그걸로 화력 발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전압 장식은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수소 양을 조절하고 싶다. 뭐 엔진을 갖다가 수소를 태워가지고 엔진을 회전축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수소 양을 그렇죠 적게 그것도 변속기가 필요 없이 특정 노즐을 통해서 수소 양을 적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수소 양을 뭐 그게 이제 그런 그 특정 하나의 장소를 만들어서 노즐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저속, 중속, 고속으로 해가지고 수소양을 뽑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를 많이 넣으면은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고 수소를 적게 넣으면 저속으로 이렇게 고중서 달당 5단계는 10단계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뭐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럼 이것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비행체, 공작기계 모든 형태의 기계 부분을 다 이런 식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엔진 구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비행체다 그러면 하나의 엔진이 아니라 10개의 엔진일 수도 있다. 그러면 10개 엔진에서 그러니까 연소실이 10개다 이거죠. 연소실이 10개인데 그 중에 5개만 가동하고 5개는 시기할 수 없는가? 그럼 시기할 수 있는 거죠. 2개만 가동하고 8개는 시기할 수 없는가? 그걸 통해서 고속, 중속, 고속을 중속, 저속, 중속, 고속을 나타낼 수 없는가예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종 공작 기계와 모든 기계 공장을 그런 식으로 가동해도 되는 거예요. 부분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그 연소실에는 각각의 연료 탱크가 따로 다 있고 그 연소실마다 태울 그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중간 조정소가 각각 따로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온도를 높여주는 곳에서 노즐만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10개 연소실로 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각각의 연료 수소 중간 조정소라고 부르는 수소 온도를 높이는 이런 곳 또는 휘발유가 될 수도 있고 경유가 될 수도 있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전기 공급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A사 레이더다 그럴 때도 제가 전원 공급기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배터리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결합체를 이렇게 절연체를 감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 금속은 서로 안에 입자 크기를 굵기가 틀리게 해서 사실상 하나의 내부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되게끔 만들어 준다. 라는 거죠. 이걸로 이 방식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태양 전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얇은 거, 두께가 서로 중간 거, 두껍다 이렇게 하면 이걸로 슈퍼 다이오드도 만들 수 있고요. 콘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거는 참 구조가 간단하면서 콘덴서도 되고 배터리 될 수도 있고 슈퍼 다이오드 되고 트랜지스터 되고 이렇게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구조가 되게 단순하고 파동 방식의 전기 에너지에 강력한 전기 에너지가 흐를 때 그렇죠.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나기가 좀 어렵겠죠. 고장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 연료통에서 아니면 중간 조정사라고 하는 온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에서 거기서 이렇게 연료를 뽑아내든지 노즐을 통해서 각 연소실로 보낸다. 아니면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에서 노즐을 1번, 2번, 3번 노즐을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고속, 중속, 저속으로 할 때는 각각의 그렇죠. 여기서 컴퓨터 신호가 됐든 무슨 신호가 돼가지고 저속으로 달리고 싶다 그러면 연료를 적게 뽑아내는 그런 노즐관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되게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걸로 이제 변속기가 없이 수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 휘발유도 그걸로 움직일 수 있다. 경유차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변속기 없는. 그래서 제가 기존의 동영상에도 말씀드린 전기양을 조절하거나 연료양을 조절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동영상에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제 회사 말로 이렇게 각 부품의 형태는 그렇죠.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그 기술 개념과 구조, 원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각각 회사가 이 방식으로 만들었고 저 방식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원리에서는 못 벗어난다는 거죠. 변속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데 거기에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또 단가도 높고 그럼 이거 하나 부품 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고장도 안 나고 되게 단순하죠. 고장도 안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그 위를 원통형으로 해갖고 서로 그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360도로 배치해서 회전수가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차체에다 넣어준다. 이 부분을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가정의 전기 발전을 할 때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캠핑카 같은 데도 진짜 좋겠죠. 캠핑카 같은 데서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제 방식의 배터리에다 충전을 해놓고 거기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방식의 배터리는 서로 그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 결합체다.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합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배터리 팩처럼 해서 절연을 만들어 놓고 도선만 연결을 해서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크기별로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다. 거기서 통해서 전원 공급기를 제가 A사의 전원 공급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전선만 이렇게 똑같이 뽑아내 가지고 거기 각 필요한 그 부품들 있잖아요. 뭐 각종 뭐 이렇게 뭐 주파수 변환기다 아니면 뭐가 있잖아요. 수신기다 뭐 이렇게 다 뭐 각각의 필요한 부품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선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각각의 필요한 전류를 양을 조절해서 이쪽은 뭐 굳이 조명등 하나 켜는데 굵은 전선이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얇은 전 이런 식으로 전선을 나눠 가지고 하는 전원 공급기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원 공급기 개념을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방식은 공작기계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동차에도 똑같이 이 방식이 들어가게 되고 전원 공급기에서 이제 하는 기술을 이 방식으로 똑같이 쓴 거죠. 자동차 속도를 조절할 때 그것을 전원 공급기, A사 전원 공급기에다가 제가 넣는 거. 이 전원 공급기 부분은 모든 산업기기에 컴퓨터뿐만 로봇뿐만 공작기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드론까지도 포함해서 드론까지도 포함해서 전원 공급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하나의 프로펠러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선이 각각 틀리게 이제 나가서 돌리는 속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밑에는 좀 적게 들어가고 위에는 강하게 들어가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회전수를 각각 틀리게 조절할 수 있다. 사선으로 놓을 때도 이거 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개념과 원리를 얘기하는 회사마다 그리고 부품의 형태를 다 자기 회사마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일일이 어떻게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구조 원리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지적재산권이 침해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고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들어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